안녕하세요. 월클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더 자세한 언오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 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릴과 르아브르의 경기입니다. 릴은 올 시즌에는 데이비드의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 따라서 높은 라인이 공격적으로 아주 큰 이득을 가져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압박 라인이 상대의 전진을 저지하는 능력에 도움을 주는 상황임은 분명하고, 늘릴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진 상황에서도 높은 라인으로 하위 전력을 잘 잡아내는 성향은 가지고 있었다. 올 시즌에도 홈에서 12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 중. 르아브르는 기본적으로 홈 원정에서의 수비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편이다. 물론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원정에서는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잘 만들지 못하는 유형의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래도 르아브르가 모나코와도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는 등 실점을 억제하는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한 골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공격력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걸리는 양상, 릴 2 언더 양상에서 신승하는 것을 기대해본다. 일단 높은 라인이 하위 전력을 상대로 이득을 챙기게 하는 면모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압박 라인이 공격은 몰라도 수비에서 상대 전진을 저지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다. 그나마 르아브르의 원정 성적이 아주 뚜렷한 편은 아니지만 실점 억제라는 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겠다. 두 번째, 엘라스 베로나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베로나의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는 없는 상황. 다만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점 1점이라도 따내면 성공이라 일단 언더 양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을 틀어막고 상대의 빌드업이 측면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 다만 한 골을 허용하게 되면 만회가 어려운 전력인 상황이라 유벤투스에게는 최근 한 골을 허용하고 그대로 지는 양상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유벤투스의 우승 경쟁은 사실상 끝. 우디네세에게 지면서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7점 차이로 벌어지고 말았다. 결국 최근 엠폴리, 인테르, 우디네세를 상대로 1득점이 그친 공격력이 문제. 3백과 중원은 상대의 박스 안 공격을 거의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나 늘 이선의 연결고리가 문제. 중앙에서의 우위나 점유 확보에도 불구하고 공이 측면으로 돌아버리면 블라호비치도 크로스 뚝배기 원툴로 전락하고 만다. 유벤투스가 일단 한 골로도 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은 된다. 다만 이선에서의 연결고리 부재로 인해서 늘 유벤투스가 최근 베로나를 상대로는 꾸역승 양상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좋게 보기 어려운 상황. 언더와 핸디캡 무승부를 추천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 같다. 세 번째, 라이프치히와 멘헨글라트바흐의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레알 마드리드를 압박으로 고전시키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골결정력이 아쉬웠다. 물론 멘헨글라트바흐가 상대 빌드업을 잘 방어하는 양상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라이프치히가 공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을 것. 다만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마인츠에게 지는 등 에너지 레벨을 쥐어짜내는 특성이 리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멘헨글라트바흐는 선수비 후역습 성향에서 플레이와 같은 자원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허용하는 등 미드필더진이 수비에 필요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울 것. 특히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원정 경기에서 해당 단점이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편이다. 라이프치히의 승리와 오버 양상이 기대되는 매치. 멘헨글라트바흐가 상대 빌드업을 미드필더진이 잘 저지하는 양상은 아니라서 라이프치히의 공격성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라이프치히도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점 가능성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네 번째, 아탈란타와 사수올로 칼치오의 경기입니다. 아탈란타는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다. 일단 상대 측면 누수도 있는 상황이고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쿠프메이너스나 케텔라흐의 퀄리티를 믿어볼 수 있는 아탈란타로서는 공격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은 상황이다. 일단 최근 공격적으로 중앙에서도 잘 풀리고 있는 상태. 그나마 상대 측면 공세를 윙백이 홀로 견뎌야 하는 양상이 변수라면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사수올로가 현재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있는 상황인지는 의문. 베라르디의 이탈로 인해서 공세에 필요한 자원은 로리엔테 하나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올 시즌 중앙에서의 장악력이 부족해서 늘 수비진이 큰 부하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탈란타를 상대로는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는 모습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탈란타의 상승세를 저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아탈란타가 핸디캡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듯. 최근 상승세가 충분한 상황이고 베라르디 이탈로 공격 쪽에서 사수올로가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시되는 상황. 아탈란타가 중앙에서의 힘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늘 중앙에서의 힘에 붙이는 사수올로가 매우 고전할 매치가 될 것으로 본다. 추천 배팅 드립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